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젠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젠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상승 동력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린 앵커와 함께 오늘의 특징주 짚어보시죠.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유나이트 항공의 실적 호조로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주들이 특히 반도체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하방 압력을 한 차례 받았고 이후에 연준의 베이지복이 나오면서 상승을 좀 하네 싶었지만 그 내용이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오늘로써 4거래 연속 내림세를 그려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섹터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섹터별로 분위기가 다소 엇갈리는 하루였고 유틸리티 그리고 기술주가 가장 극단적인 상승과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유틸리티 섹터 내에서는 전기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데이터 센터 쪽의 전기를 우리가 많이 조달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관련한 주식들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오늘 아침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GE 버노바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 전력 조달 위한 전기 수요 증가로 인해서 앞으로 꾸준한 수혜가 예상된다. 그러면서 GE 버노바를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 올해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GE 버노바의 주가를 비롯해서 여타 전기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다라는 점이 오늘 시장의 한 가지 특징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이 기술주의 하락을 촉발했던 것은 앞서도 들으셨다시피 반도체 주들이었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ASML의 실적 결과가 다소 부정적이었죠. 확실한 실망 요인이 있었습니다. 1분기에 수주가 급감을 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매출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물론 하반기에는 이게 좀 개선이 될 거다라고 사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오늘 반도체 주들에 대한 투심을 크게 짓누르는 모양새였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등과 같이 반도체 장비주들 특히나 두드러지는 낙폭을 기록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대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자그마한 악재에도 크게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인 만큼 오늘 또 국내장 대응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히트맵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우측의 시총 상위주들의 소식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애플입니다. 애플이 최근에 동남아를 좀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인도와 베트남에 이어서 이제는 인도네시아에 공장 설립을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지역의 공급망을 확장해 줄 거다라는 기대감을 좀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는 알파벳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글이 불특정 다수의 직원을 해고할 것이다. 조직 개편에 나설 거다. 이런 예고를 전했습니다. 지난 1월에 이미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수백 명의 직원을 감원했던 바가 있는 구글인데 이렇게 오늘 추가적인 감원 소식을 전한 거고요. 이렇게 빅테크가에 계속해서 해고 칼바람이 불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감을 안아가면서 오늘 0.56%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마지막으로는 테슬라 소식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앞서 올해 연초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2018년 머스크 CEO에게 지급됐던 이 77조 원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무효화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테슬라 이사회는 여기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머스크 CEO 그리고 테슬라 이사회에 대한 주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소식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1% 하락세를 나타낸 채 오늘 거래를 마쳤고요. 155달러 선을 현재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나이티드 항공 실적 발표 이후에 커다란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일단은 기업 여행 수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프리팬데믹과 대비했을 때 두 자릿수 뛰어 올랐다. 이 부분이 상당히 유의미했는데요. 이 보잉에 잇따른 악재로 인해서
그러면서 2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적은 손실폭을 기록했다. 이런 실적 결과를 전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17.45% 급등하면서 48달러 선에 종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일라이릴리 외신 소식을 한 가지 들고 왔습니다. 긍정적인 3상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해줬는데요. 이 자사의 비만 치료제죠. 젯바운드가 sleep apnea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 중순에 FDA에 이 관련한 데이터를 제출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기대감에 장 초반에 주가가 좀 크게 뛰어오르기도 했었지만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0.5%의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일라이릴리였고요. 다음으로는 알코아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중국에 대한 중국산 철 그리고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겠다.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한 종목들로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코아의 주가는 그러면서 장 초반 상승 출발을 하기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상승폭을 반납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1.5%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테피스트리 소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치 그리고 케이트 스페이드 이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는 테피스트리인데요. 이 베르사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죠. 카프리 홀딩스의 인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FTC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런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테피스트리의 주가는 오늘 1%대의 내림세를 그려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 정리해드립니다. 네, 외신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간밤에는 연준의 베이지북도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다시 불거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도 수혜주 찾기가 오늘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미국의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입니다. 철강에 대해서 관세 부과 3배로 늘린다라는 이야기를 앞서서 체린 앵커도 전해주었는데요.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로 태양광 쪽에도 기존에 관세 면제하던 부분에서 다시 관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소식통 등의 인용 보도를 한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 함께 보시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등 미국에 수입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도 관세를 부과해달라는 한화큐셀의 요청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7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양면형 태양광은 패널의 양면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패널을 의미하는데 현재 미국은 수입 태양광 패널에 14.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대형 전력 사업에 자주 사용되는 양면형 패널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퍼스트솔라 같은 미국 내 자국의 태양광 관련 기업들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여기에는 저가 공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이 포석이 되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또 추가적으로 철강에 대한 관세,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7.5%에서 25%까지 인상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또 한 번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다시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저가 공세로 전 세계 시장을 침투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전 세계 글로벌의 GDP를 상당 부분 차지하는 정도로 무역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는 미국이고요. 미국 다음으로는 독일, 일본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중국에서 나오는 저가 공세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미국의 수입량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표심 잡기와 함께 더불어서 관세 부과 움직임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연준 베이지북 이야기인데요. 앞서서 체린 앵커가 베이지북이 시장에 상승 동력을 제공하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왜 그런지 상세한 내용 짚어보시죠. 연준은 현지 시간 17일 공개한 3월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 미국 10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담당 지역에서 소폭 내지 다소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앞서 2월 베이지북에서 8개 지역에서 소폭 내지 다소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소비 지출은 미국 전체적으로는 약간 증가했으나 몇몇 지역에선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경기 변동에 민감한 임의 소비재 지출이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판매는 대부분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연준 베이지북을 들여다보면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보다 3월의 경기 성장세가 더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베이지북인데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는 거의 진전이 없다라는 내용이 베이지북 안에 담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신호는 금리 인하를 더욱더 늦출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자, 더불어서 20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진행이 됐던 10년물, 30년물 국채 입찰의 경우에는 굉장히 부진한 수요를 보여줬는데 20년물은 130억 달러 규모로 진행이 됐고요. 응찰률 2.82배로 지난번에 기록했던 응찰률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호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일단 하루의 안정세로는 지금 우리가 안심하기가 좀 일러 보입니다. 계속되는 국채금리 수익률 추이까지 주시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시죠. 이번에는 ASML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실적을 어제 장 마감 시점에 우리 시장 장 마감 시점에 받아보면서 우리 시장도 막판에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도체 종목들을 일제히 끌어내렸던 ASML 과연 상세 실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반도체 생산용 노광장비 제조기업인 네덜란드 ASML의 1분기 매출과 수주액이 모두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매출은 지난해 4분기보다 27% 감소한 52억 9천만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순이익도 20억 5천만 유로에서 12억 2천만 유로로 약 40% 급감했습니다. 1분기 신규 수주액은 36억 1천만 유로로 시장에서 예상한 54억 유로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ASML 주가는 오늘 장 초반부터 이렇게 급락한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장중의 낙폭도 상당히 크게 가져갔습니다. 7%가 넘게 빠졌고 시간외에서 약간의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있다고는 하나 장중에 워낙 낙폭이 컸고요. ASML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라던가 AMD 같은 기타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도 함께 끌어내렸습니다. 여기에는 ASML의 상세 실적을 들여다봤을 때 2024년 2분기 매출 전망치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건데요. 월가의 예상치는 한 54억 유로 정도로 전망이 되긴 했습니다. 그보다 높게 잡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여전히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ASML입니다. 49%의 매출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이 아무래도 미국의 첨단칩 규제 그리고 ASML에 대한 동참 요구에 의해서 상당한 물량이 1분기에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중국 발 매출이 상당히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상존하면서 ASML의 주가가 끌어내려졌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 종목들의 추이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와 금값, 비트코인 관련 소식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270만 배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주 연속 증가세인데요. 이 소식과 더불어서 중동발 리스크도 다소간에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유가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82달러 선까지도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 이와 함께 비트코인 가격도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코인 투자자분들에겐 굉장히 반갑지 않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이제는 거의 6만 달러 선까지도 근접해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이더리움도 전일 같은 시간 대비 3%가량 떨어지면서 3천 달러 선도 깨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금값도 함께 보시죠. 지금 경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금값은 소폭 하락, 은도 지금 화면에서는 살짝 상승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락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금값은 2,37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미국의 철강 관련한 이야기, 알루미늄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철강 가격은 전일 같은 시간 대비 2% 가까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외신 헤드라인 전해드렸습니다.